기본적으로 저염식, 짜지 않게 먹는 것, 그리고 염증 유발 음식을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염식과 튀김회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채식 위주의 식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채식 위주로 먹게 되면 저염식도 할 수 있고 튀김회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폐상습이 너무 심하다고 한다면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체액순환이 정체가 잘 풀리고 몸도 붓지 않고 몸이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체액순환 정체가 풀리는 과정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음식 관리입니다. 정말 헷갈리나 봅니다. 원칙도 너무 많고 그리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도 많다 보니까 어디서는 육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채식만 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어디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어도 상관하고 어디서는 단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서는 체질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하거든요. 정말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폐상습진 치료에서 음식에 대한 얘기를 제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폐상습진 음식 관리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화폐상습진 영상을 여러 편을 만들었는데 음식 관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폐상습진에서 음식 관리는 뒤의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환부의 관리입니다. 화폐상습진은 진물이 펑펑 터지고 각질이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환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모든 관리의 핵심은 환부 관리에 집중돼 있어서 어떻게 하면 환부를 관리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부에 뭘 함부로 바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는 보습제를 너무 많이 바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환자분들과 괴리가 가장 심한 질환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폐상습진이 심하면 진물이 펑펑 나거든요. 그런데 보습제를 바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바르라고 하면 섬뜩하죠. 왜? 진물이 줄줄 나는 피부에 보습제를 어떻게 바를까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르라고 해서 발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피부가 더 심해지죠. 실제로 환부를 보게 되면 진물이 줄줄 나니까 피부가 막 망가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습제를 함부로 바르기가 겁날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바르라고 하니까 발라야 되는데 그 수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발생했을 때 보습제를 적게 바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적게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원칙은 물에 노출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피부 각질층이 유지돼야 되는 게 화폐상습진이 가장 중요한 거래요. 진물이 펑펑 나는데 그 진물을 막을 수 있는 건 각질인데 가피 형태의 각질이 생기는 게 화폐상습진이거든요. 일반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과는 다른 두꺼운 가피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물에 접촉이 되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샤워 횟수도 줄이고 물에 접촉되는 걸 줄이라고 항상 강조하는 거죠. 이 피부에 대한 환부 관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음식 관리입니다. 화폐상습진 음식 관리는 사실은 피부 질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리법이 비중이 좀 약한 질환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음식 관리를 안 하면 화폐상습진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소홀하기도 하기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음식 관리의 원칙에서는 알레르기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아토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철저하게 가리라고 했죠. 그래서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라든지 아니면 마스트 검사에서 흡입 알레르기가 나왔는지 그 알레르기 인자를 피하라고 했죠. 그래서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철저하게 가리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염증 유발 음식을 피하라고 했죠.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과자, 빵, 인스턴트 같은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장기적으로 유발하는 음식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 염증 유발 음식 관리라고 했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열을 내는 음식을 피하라고 했죠. 튀김에 그리고 쉽게 열이 달아오는 음식들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화폐상습진 음식 관리는 알레르기도 아니에요. 아토피처럼.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처럼 열이 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화폐상습진의 경증 환자분들은 음식 관리에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술 같은 거랑 이런 것들 아니면 아주 매운 음식 같은 걸 피하면 되는 정도인데 중증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는 음식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체액순환 정체가 망가질 수 있는 게 음식 관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체액순환 정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폐상습진, 그러니까 체액순환이 정체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액순환 정체와 가장 흡사한 게 부종이라고 했죠. 뭐만 먹으면 부종이 생겨.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라면 먹고 자면 붓죠. 염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체액순환 정체가 더 가중이 돼서 부종이 생기죠. 그래서 체액순환 정체를 막기 위해서는 저염식이 중요합니다. 짜지 않게 먹는 게 중요하죠. 간이 센 음식을 먹게 되면 화폐상습진이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짜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심한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는 짜지 않게 먹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식을 먹게 되면 고기에 간을 하죠.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속에 염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심한 분들이 저염식을 할 때 막연하게 짜지 않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짠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심한 화폐상습진 환자분들은 저염식을 하라고 하고 이때 육식을 최대한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채식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죠. 고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만 하게 되면 저염식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화폐상습진 환자분들은 저염식을 위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채식은 슴슴하죠. 샐러드가 짜지 않잖아요. 그리고 야채나 이런 것들이 짜지 않고 과일이 짜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도 적게 먹으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튀기고 기름지고 매운 건 대부분 고기입니다. 고기를 튀기고 고기가 기름이 많고 고기 요리가 맵죠. 그래서 염증 유발 음식을 피할 때 화폐상습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튀김회를 피하라고 하거든요. 이때 고기도 마찬가지로 튀겨 먹고 기름지고 매운 음식이 중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상습진 음식 관리는 기본적으로 저염식, 짜지 않게 먹는 것, 그리고 염증 유발 음식을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염식과 튀김회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채식 위주의 식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채식 위주로 먹게 되면 저염식도 할 수 있고 튀김에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너무 심하다고 한다면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체액순환이 정체가 잘 풀리고 몸도 붓지 않고 몸이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체액순환 정체가 풀리는 과정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중증 화폐상습진인데 낫지 않고 있다면 소금물을 많이 먹거나 무슨 다른 체질 음식을 찾아서 먹거나 좋은 음식을 찾아 먹기보다는 그냥 채식 위주의 슴슴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간편한 음식 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